네, 안녕하세요. 사드 기지와 핵동맹을 맞바꿨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제 가설적 추정인데요. 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리가 맞바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기지 정도를 이렇게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핵동맹까지 끌어들이면 우린 더 좋은 거죠. 오늘 이 같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사드 기지 정상화가 6월 21일 날 이제 환경 평가가 끝나서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그동안 좀 뜸을 들였다가 하냐? 원래 이거 안 다룰라 그랬었습니다. 좀 말이 복잡해서 좀 너무 수학적인 데가 있어서. 근데 지금 북한이 무슨 핵을 갖다가 쏘는 잠수함을 만든다 안 만든다 난리를 부리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그거 뭐 북을 핵을 막는 거는 그렇게 뭐 충분히 이대로 가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사드랑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오늘 그 토대를 잡으려고 오늘은 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점이 묘합니다. 4월 28일 날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동맹이 핵동맹으로 그때 됐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핵 사용을 보장을 한 거고 핵 협의 그룹을 둘이 만들고 그리고 둘이 정례적으로 이제 그 한미일 핵 억제에 관한 그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여차해 가지고 북한을 평정할 때 역할을 어떻게 같이 나눠서 할 거냐. 핵을 쓴다는 얘기는 북한 평정한다는 소리니까 그 훈련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드는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2달 있다가 사드 환경평가가 완료된 겁니다. 또 사드 환경평가 완료되니까 또 이재명은 맥없이 뒤로 나자빠졌죠. 예, 안전하다니까 다행이네요. 뭐 참 그렇게 지약스럽게 반대하다는 것들이 사돈난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달 간격으로 시점이 묘한데 저는 좀 대담한 가설을 해봤습니다. 사드 기지 이거에 같이 끼워서 이 핵동맹까지 쭉 끌어들였다. 이 윤 정부가 그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드 기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핵동맹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지,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한테. 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오늘도 이제 제목에 시진핑 ICBM 폭망 뭐 이런 식의 그 중국을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예, 그래서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안 다뤘는데요. 2021년 재작년 말에 중국이 그 ICBM 사일로를 다시 다 옮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고비 사막 서남 쪽, 몽골과 중국의 국경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신강의 동쪽이고 하나는 동쪽 끄트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숙의 서쪽 끄트머리입니다. 여기 파란 점은 신강의 동쪽 끄트머리인 하미, 아마 합비라고 한자로 쓰고 함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숙의 동쪽 끄트머리는 빨간 점이고요. 유먼, 이게 석유가 나는 데라 그래요. 감숙의 술 잘 담근다고 그래서 그런지 술주자에다가 샘천차 주천이라고 있죠. 이태백 시에도 나오는 거. 그 주천 그 현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먼이.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중국 영토로 오면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을 겨냥할 때 북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북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서쪽으로 쭉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섬서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샨시 뭐 이런 데다가 안 두고 서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사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예 서쪽으로 저 뒤로 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쪽으로 쭉 나가지 그랬어. 네, 거긴 또 못 나갑니다. 왜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걸 전체로 이렇게 보면 러시아랑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1000km.
네. 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러시아가 이제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스탄, 타직스탄은 러시아 군이 주둔하잖아요. 그런 데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서쪽으로는 갈 만큼 갔고 북쪽으로도 갈 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서쪽 북쪽 그 끄트머리로 딱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이 동쪽으로 못 나옵니다. 예, 한국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한국의 성주 사드 기지가 그 미국한테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거 가지고 그거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정상화 시키면서 우리도 사드가 필요한데 물론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미국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는 안 필요한 척하면서 개기면서 그렇게 된 셈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속썩여 준 게 문재인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핵동맹까지 간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게 역사의 간지라 그러죠. 예, 그 역사의 행위자들이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YS는 평소에 자기가 가장 잘못한 일이 저기 그 클린턴이 그때 북한 정밀 타격, 정밀 외과 타격 하자는 거 말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정밀 외과 타격했으면 김일성 정권 무너지고 그 당시에 클린턴이 한반도를 챙길 뜻이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은 그 중국식 스타일의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의 직영식민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침투가 더 활발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YS는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갈 때까지 가서 완전히 죽을 똥살똥한 그런 생사가 결정되는 위기 속을 지나야 오히려 북한 자유화의 찬스가 온다.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사드 뒷다리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걸 승계한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당연히 해줄 거 해주면서도 이왕이면 이게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 중국 눈밖에 나서 골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차제에 우리 핵동맹 합시다.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엄청 중국으로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고요. 미국한테는 어마무시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걸 오히려 이 자유공화 진영에서는 이걸 쉬쉬하고 있고요.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쉬쉬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좌파가 떠드는데 좌파 떠드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네. 이 성주 사드 레이더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NTPY2라는 레이더인데 이게 이때까지 10대 만들어졌고요. 2대를 추가 제작 중입니다. 예, 이게 이제 모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종말 방어 모드입니다. 종말 방어 모드. 그걸 TM이라 그럽니다. 종말 모드. TM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한국에서처럼 미사일 포대 끼고서 종말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TM으로 미국 바깥에서 TM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한 대는 중동에 있습니다. 이건 FBM 모드입니다. FBM은 그러니까 Forward Base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진 배치 모드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바깥을 멀리 보는 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또 2대는 일본에 있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이 없고요. 전진 배치 모드에서 바깥을 멀리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대는 미국에서 상시대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는 이동형이죠. 이게 그 미국의 수송기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매 눈인데요. 한국과 같이 TM 모드로 하게 되면 600에서 1000km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야 600이면 600이고 1000이면 1000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아마 사드가 이게 극비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탄두 기준 600, 본체 기준 1000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보통 탄두냐 본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맞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orward Base 모드 FBM에서 전진 배치 모드에서 원거리 광역 감시를 하는데요. 얘가 4,700km 갑니다. 그러면은 야 중국 애들은 이거 3,000 간다는데 왜 갑자기 백모 네가 4,700 가? 네, 4,700 가는 게 맞고요.
왜 3,000 내지 3,500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왜냐하면 국경 기준으로 하면은 3,000이고 성주 기준으로 하면 3,500이잖아요.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예, 북한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왜 3,000, 3,500 얘기가 나오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가 가서 식별할 수 있는 건 4,700이 맞는데요. 그 3,000 정도, 3,500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3,500km, 3,000km 정도의 지표 거리로 3,000에서 3,500.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냐면 예니세이강 중류쯤 됩니다. 바이카로 지나서 여기서 성주 기준으로 그 정도를 지나고 나면 혹은 예니세이강 하류까지 가요. 3,500이면 그 정도 가게 되면 그 레이더 전파가 위로 밑에 있는 거는 못 봐요. 이 지구가 동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거 교보제도 갖고 왔습니다. 밑은 사각지대가 돼요. 이 사각지대 높이가 무려 한 1,200km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극해로 가는 예니세이강 하구를 딱 때리면 그게 3,600-700km 되는데, 네, 3,600-700km 됩니다. 이 지표 거리로.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럼 레이더파는 딱 가서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레이더파 거리로는 4,200-300km 나와요. 지표 거리로는 3,700km 나오고요. 3,700-800 나오고. 그러면 레이더파가 간 요 지점 아래는 뭐냐? 이거 먹통이에요. 레이더가 못 읽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못 읽습니다. 이 높이가 1,200km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3,000일 때 1,200km네. 지표거리 3,000, 3,500일 때, 3,000에 2, 300일 때, 3,500 그때 1,200km 나와요. 그러면 근데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1,200km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각으로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레이더는 3,500-600km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지표거리 기준 3,500km 바깥에 있는 공간에 대륙간 탄도탄이 지나가더라도 레이더는 그걸 못 읽어요. 단지 레이더는 계속해서 저 멀리는 보고 있는 게 4,700까지. 그러니까 레이더파가 4,700을 간다는 얘기도 맞고요. 중국에서 말하듯이 3,000에서 3,500을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때는 내가 대륙간 탄도탄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3,500m 정도까지는 들여다보고 있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흉악한 말이에요, 그거. 예. 예, 그 아주 흉악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TM 모드랑 FBM 모드 사이에 이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고요. 설정만 바꾸는 거예요. 로그인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껐다 켜고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선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이게 왜 팔짝팔짝 뛸 일인지를 이제 조금 원리적으로 오늘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종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 예, 성주에 그 사드기 집 반대를 할 때 뭐 종교 무슨 뭐 신부들도 오고 뭐 목사들도 오고 갑자기 전입한 주민들도 많이 오고 했죠. 예, 그 시위를 하려고 전입을 했나 그분들 다 다시 전출했나 모르겠네요. 한번 누가 조사해봤으면 좋겠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불교가 종단 이름으로 왔어요. 신부나 목사는 종단 이런 이름은 안 걸었는데 원불교는 종단 이름을 걸었죠. 중국을 엄청 사랑하는지 뭐 무슨 다른 이유인지 아무튼 예, 이렇게 중국에 팔짝팔짝 뛰니까 예, 원불교도 팔짝팔짝 뛸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예. 자, 이건 이제 좀 북한식의 좀 그 탄도 무게가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네. 오른쪽은 거리입니다. 예. 오른쪽이 아니라 그 밑에 그 X축이 거리예요. 예. 그러면은 중국에서 아까 거기 그 유먼이나 하미에서 쐈을 때 미국이 보통 10,000km에서 12,000km 사이에 들어옵니다. 요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12,000km를 가려면 대개 곡선이 이런 식의 빨간 선이 되는 거고요. 예, 그때 최고 정점은 한 1,150km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000km 정도나 뭐 11,000km를 간다 그러면 11,000km면 대개 뉴욕도 가고 LA도 갑니다. 거기서. 그럼 파란 선이 되는 거고, 예, 그때 정점은 1,100km가 나오는 거죠. 이게 고도거든요. 1,100km 공중으로.
그 정점 찍고 그 다음에 하강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인데 얘는 지금 저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게 북한과 같이 그러니까 탄두가 가벼운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럼 탄두 무게가 뭐 1톤 이렇게 되면 2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좀 한 200kg씩 더 올라가겠죠. 한 100kg씩 더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고 한 100kg씩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 고도가 그만큼 더 세게 밀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이쪽 자유공화 진영은 안 해요. 오히려 좌파가 이렇게 참 공들여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름을 좀 약간 좀 비웃어서 LA 노선, 뉴욕 노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 가르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함이나 유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북극해를 둘 다 넘어가는데 이건 뉴욕 노선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LA 노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구 공면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소 감시 가능 고도가 높아져요.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또한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뭐 LA를 간다. 야 거리가 얼마야? 그때는 비행기가 지표랑 평행하게 한 9,000에서 10,000m 상공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거리는 이렇게 공면 위에서 가는 거거든요. 레이더파는 직선으로 간다고요.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레이더파 거리가 이 지표 거리보다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좀 복잡한 얘기라서 교보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무료 오다가 2,000원 주고 샀습니다. 많이 반사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빨간 눈, 요 분홍색 있는 빨간 눈, 여기가 성주 사드기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한 여기쯤이, 그 다음에 여기쯤이 이제 저기 시베리아 어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표 거리로 지금 여기서 지표 거리로 3,000km 되는 지점. 중간 저기 라인에서 성주에서 3,000km. 지표 거리란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요. 지표에 평행하게 가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쇽 날아갔을 때 요 거리, 요 곡선을 따라간 게 3,000km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레이더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레이더파를 쏘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레이더파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와야 얘는 이게 위에서 이건 수직으로 떠야 되니까 지구 중심에서 뻗어나와죠. 얘는 이 높이, 이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수직 높이죠. 이 지점 입장에서는 이게 수직 높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누워 있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 누워 있지만 그죠? 수직 높이죠. 얘는. 그럼 얘는 이 수직 높이, 이 지점에 이 수직 높이 아래로 날아다니는 건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3,000km 때는 수직 높이가 이게 얼마냐? 780km까지는 레이더에 안 걸려요. 780km 이상 되면은 레이더에 걸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주에서 예를 들어서 3,500km다. 그러면 그 3,500km 되는 지점에 요게 이제 3,500km짜리라 그러면 성주에서 3,500을 쐈을 때 이 지점 이 3,500km 여기 표에 보면 1,092km까지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 레이더는 지표 기준으로는 한 4,000km까지 쏠 수 있어요. 그래서 4,000km면 어디냐면 예니세이강하고 약간 더 지나서 북극해 약간 더 들어가면 그게 4,000km 됩니다. 성주에서 예니세이강 하구까지. 그게 이제 지표 거리 4,000이면은 이 거리 레이더파 길이로 4,700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표를 만들었거든요. 엑셀로.
네,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자체가. 그래서 지표 거리라는 게 뭐고 레이더파 거리가 뭐고 그때 레이더파가 사각이 생기니까 어느 고도 이상이 돼야 레이더에 걸린다. 그럼 그 최소 고도가 얼마냐? 그 지점의 레이더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표 거리에 따라서 이 최소 고도는 다 달라지죠. 예. 점점 높아지죠.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그 최소 고도가 한 1092km. 그러니까 성주에서 3,500km 됐을 때. 성주에서 4,000km 되면 그거는 그때 4,000km 되면 이게 1,500km 정도 돼야 돼서 그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500km는 안 날아다니잖아. 1,200km 뭐 1,100km 이하니까. 그래서 얘가 대충 볼 수 있는 게 성주에서 그래도 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날아다니는 미사일의 그 잔등이라도 잠깐이라도 보려면 성주에서 한 3,000에서 3,500 정도까지가 마지막 선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주 기준.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야 3,000km를 들여다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레이더파로는 4,7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되면 이게 이 사각 높이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 아래로 그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 애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노선도를 좀 그려봤죠. 예, 노선도를 그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신강 하미를 출발해서 LA행, 뉴욕행이 있고요. 예, 신강 하미가 어디냐?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신강 하미가 여기서 보면은 신강 하미가 여기죠.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게 뉴욕행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LA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숙 유먼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감숙 유먼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뉴욕행이고요. 이게 한 10,000km 좀 넘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 이게 LA행입니다. 노선이 이렇게 이제 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노선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리를 이제 파악하셨으니까